동해시장 선거가 의혹 제기와 상호 고발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이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강원도지사 후보들의 정책을 짚어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세 번째 선거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펼쳐진 선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 약 8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2천여 가구 줄어든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원주가 전체 분양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해시장 선거가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한 정당이 특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섰는데요. 양측이 서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선거전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국민의힘 심규원, 무소속 심상화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동해시장 선거. 최근 후보 간 상호 고발전이 잇따르면서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심규원 후보 등 국민의힘 출마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 측이 유권자 50여 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식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식사 자리에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동해시 선관위에 고발장과 함께 녹취록 전문과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참석자들이 심규원 후보를 기다린 정황, 심 후보의 당선을 응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선관위 조사를 의뢰하고 이제 공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선관위에서 아마 잘 조사를 할 겁니다. 뭐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참석자들 중에서 지금 사퇴한 사람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심규원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3일 민주당 관계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 측은 각종 모임에서 연락이 와 잠시 참석해 인사만 나눴을 뿐 음식과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민주당의 녹취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수사권 없는 선관위 고발로 시간을 끌어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다는 그럼 공개하라 이거야. 공개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퇴할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사실은 사퇴하겠다. 그 대신에 사실이 아니면 본인이 사퇴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떳떳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상호 고발전이 펼쳐진 가운데 심상화 무소속 동해시장 후보는 심규원 후보 사퇴와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선거운동의 막바지,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정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정을 이끌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2명의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LG 헬로비전 선거라이드에 출연한 2명의 강원도지사 후보. 먼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신들의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2025년까지 한다라는 거였지만 저는 이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5월 국회 중에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통과되게 됐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지방선거 지금 새로 바뀐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강원특별자치도 이거 내 공약이었어. 우리 저 장관들 이거 잘 좀 협조해 주세요. 이러니까 기재부 행자부에서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서 바로 일사천리 통과된 겁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 해법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강원도랑 맞는 거를 유치해야 되겠다. 만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가 가능한 것이고 네. 우리가 삼성 SDS가 데이터 센터를 춘천에 가지고 있고 원주가 의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 헬스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이 반도체 공장을 하면
미국 대통령이 와도 거기 제일 먼저 가지 네, 않습니까? 평택에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 단일 네. 공장으로.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면은 막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두 후보 모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자청하고 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원상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지난 2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난 3월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 치러지는 세 번째 선거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운동과 투표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전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유세 노랫소리. 유권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표심을 공략하던 후보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전통적인 선거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된 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거 운동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국 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평균 10,000명대. 이렇다 보니 이른바 새몰이 행사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마 기자회견 등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은 새로운 선거운동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공약이나 정책 준비 과정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1분 남짓 본인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끈 전략이 주목받았습니다. 색다른 비대면 선거운동 양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정당은 거리 두기 강화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후보자의 모습과 똑같은 AI 후보자를 선보인 겁니다. 이 밖에도 방역 소독기를 메고 거리에 나서거나 QR코드를 명함에 새겨 자신을 알리는 등 다양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하고 투표 시간을 늘리는 등 투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동약자와 확진자 투표의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운영됐습니다.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구분짓기 위해 시간도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잦은 혼선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유권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이번 지방선거부터 확진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미디어 선거가 강조되고 온라인 선거 운동의 강세가 이어졌던 코로나19 이후의 선거들. 그만큼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새로운 선거 방식의 초석일지 반짝 눈길 잡기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만들어진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다음 달 네 번째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소 완화된 만큼 올해는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들도 개최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를 휘감은 밤하늘의 별과 동해안의 파도, 산새들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올해 행사는 동시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단절돼 있지만 같은 밤하늘을 볼 수 있고 바람은 철책으로 갈라진 땅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이번 영화제의 공식 슬로건은 위드 시네마로 영화를 통해 다시 만나 서로 치유하자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총 28개 나라 88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관객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고통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위드 코로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서 위로받으시고 또 힐링하시라고. 특히 올해는 새롭게 단장한 영화제 행사장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사업에 선정되면서 대관령면 송천변 경관이 조성되고 주 행사 공간이자 상영관인 어울마당이 리모델링됐습니다.
영화제에서 치러지는 행사 공간, 그리고 상영 시설, 뭐 안마, 그다음에 뭐 사운드 재정비, 뭐 이래서 좋은 명사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금 더 단장되고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영화제 개막작은 스위스 프랑스 영화 올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계기가 된 유로마이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펙트럼 K, 분단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평양시네마, 비대면 시대에 늘어난 SNS 활동을 주제로 한 포브 뉴노멀의 풍경 등 9개 주제별로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위드 시네마는 영화 전문가와 관객들이 만나는 기획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레벤느망에 대해 한국 최연소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른 박상영 작가와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영화제 관계자는 평창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책과 공연을 접목해 관객들의 일상에 영화가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온라인 예매는 6월 14일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열리는 만큼 이번 영화제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1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초부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모두 71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산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24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양구 지역 산림 720헥타르를 태운 산불 역시 낙엽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확인됐다며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 약 8,3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인포 등은 올해 강원도 내 일반 분양 물량이 8,236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2,000여 가구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4,2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1,800가구, 속초가 1,400가구 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강동대장간과 봉의산 반석평시 암강문, 화협옹주 태시를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용산리 화협옹주 태실은 춘천에 있는 태실 중 유일하게 인물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는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17년 당시 소양로 비석군과 소양로 마애비군, 2019년에는 발산리 고인돌군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동해 망상 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사립학교인 가든스쿨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가든스쿨은 지난 1923년 미국 뉴욕시에 설립됐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45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가 외국 교육기관 클러스터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